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류의 제조 중에 이제 기본 용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일단 술의 여러 종류를 알기 전에 기본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때 누룩 같은 경우는 미를 빻아 물을 가해서 좀 뭉쳐서 덩어리로 만드는데요. 이때 누룩 곰팡이를 접종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식품가공 기술에서 가져왔어요. 재료를 혼합해서 누룩을 뭉친 다음에 모양을 만들고 누룩을 띄우는데 이때 누룩 곰팡이를 넣는 작업을 바로 접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접종시키고 이것을 띄우고 완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스페르길로스 속, 리조푸스 속, 뮤코스 등의 곰팡이가 번식해서 아밀레이스와 프로테이스를 합류한다. 근데 이 아밀레이스는 뭘까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탄수화물 분해 효소. 프로테이스. 그렇죠? 단백질 분해 효소. 이것들이 다량 함유되면서 큰 덩어리인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이렇게 잘게 쪼개면서 여러 가지 맛들이 나게 돼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뭐 단맛,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칠맛을 내죠. 이때 분곡과 조곡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곡류를 곱게 빻아 채로 친 가루로 만들었을 때는 분곡. 그리고 거칠게 부순 밀에는 곱게 빻은 건 분곡, 조곡은 거칠게 부순 밀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분곡은 약주 또는 청주에 사용하고요. 조곡 같은 경우는 탁주, 소주에 사용합니다. 입국을 볼게요. 고두밥에라고 했어요. 고두밥, 꼬들꼬들한 밥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을 때 조금 고두밥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 고두밥에 아스페르길로스 카와치를 접종해서 곰팡이 균을 접종해서 30에서 35도의 품온을 유지하여 40시간 정도를 띄운 것을 입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술 및 주모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거는 포도주에 주로 들어가게 돼요. 양조에 사용할 효모를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에 같은 그런 효모를 미리 다량으로 배어시켜 놓은 것이고 여기에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입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술 및 주모라고 하죠. 그 다음 술밑에다가 발효제, 누룩을 얹어요. 사카로미세스에다가 누룩 곰팡이를 더 얹고 그 다음에 고두밥, 물을 가해서 담근 것을 술덫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정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선생님도 조금 헷갈렸던 개념인데 뭐냐면 알코올 음료 속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을 주정이라고 하는데 또는 에틸알코올이라고 한다. 또는 보통의 알코올이라고 하면 이 에탄올을 가리킨다. 에틸알코올, 에탄올, 알코올 다 같은 말이에요. 주정. 그래서 이런 주정을 형성하기 위해서 에탄올 또는 에틸알코올 또는 알코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질 원료,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주 원료인 거, 전분질도 탄수화물이 주 원료인데 약간 단맛을 내고 있는 거, 사탕무, 사탕수수 또는 고구마, 감자, 타피오카 같이 이제 탄수화물 함량이 더 많은 거, 전분 함량이 많은 거 이것들을 이용합니다. 증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증자는 이제 찌는 걸 얘기해요. 간단하게 말해서 찌는 것. 증기로 가열하여 원료 전분을 호화시킨 다음이라고 했어요. 이때 호화는 쌀이 예를 들어서 호화는 쌀이 밥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때 쌀이 밥이 되기 위해서 뭘 하죠? 그렇죠. 우리 물을 넣고 60도씨에서 6시간 정도
6시간일 수도 있고 뭐 1시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호화라고 하면 기본적인 시간이 6시간 정도 해가지고 익게 만드는 거죠. 약간 팽창 쌀이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도 되고 익어서 이제 호화가 된다. 흐물흐물해진다. 이게 바로 호화입니다. 이렇게 시킨 다음 액화 효소를 처리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물엿 배울 때 혹시 기억나나요? 알파 아밀레이스, 뭐 베타 아밀레이스, 글루코 아밀레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당화 효소였어요. 당화 및 액화 효소였는데 이때 이 알파 아밀레이스 같은 액화 효소를 처리한 것이다. 그걸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찌기 때문에 열이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는 균들이 죽고 당화 효소 작용을 용이하다는 건 아무래도 조금 작용하기 쉬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술 및 제조, 주모 제조라고 하는데 이제 효모의 생장이 필요한 거, 뭐 사카로비체스, 세레비제 아까 같은 거고요. 그 다음 당화라고 하는데 당화는 전분을 베타 아밀레이스로 당화시킨 것이다. 큰 덩어리를 잘게 쪼갠다 라고 하는데 전분을 특히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해를 한다. 그럼 액화는 뭐였어요? 포도당을 메가당 또는 글리코겐 같은 걸로 분해를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당화입니다. 전분질 원료를 누룩, 아밀라아제를 거쳐서 당분으로 바꾸는데요. 이 아밀라아제 쪼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당분을 놓으면 여기에 효모가 작용하는 거예요. 효모가 작용해서 포도당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걸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아까 전에 배웠어요? 발효였어요. 기억나나요? 이게 발효작용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작용? 당화작용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발효작용과 당화작용. 자, 그럼 당화랑 액화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액화는 당화보다 좀 더 큰 단위로 쪼개는 거고 좀 더 작은 단위인 포도당, 메가당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게 바로 당화입니다. 코즈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코즈는 이제 균을 접종시킨 것을 말하는데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제나 니거를 사용합니다. 아밀로법, 산당화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밀로균을 사용하는 게 아밀로법, 그 다음에 산을 사용하는 게 산당화법인데 이때 황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금이라는 공정이 있는데요. 당화 공정 후에 발효 탱크에 넣고 술미, 즉 주모를 첨가하여 알코올 발효를 시키는 공정. 그러니까 공장에서 알코올 발효시키는 공정을 담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고 이거 조금 더 간 거예요. 화학적인 거. 아세트 알데히드가 돼서 환원돼서 에탄올이 되는 것.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찾아왔습니다. 교과서전에서. 보면 알코올 발효가 있는데 이때 피루부산이 생성이 되고 아세트 알데히드가 생성이 되면 이때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로 생성이 된다. 근데 여기서 얘는 아까 전에 뭐였어요? 젖산도 어떻게? 햄기였죠? 그래서 피루부산이 젖산이 된다.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